안녕하세요. 에이스 목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합성 목재 데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합성 목재 데크죠. 합성 목재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난간도 있고 루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이딩도 있고 한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합성 목재 중에서도 이 데크재고요. 먼저 합성 목재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제 목분 성질하고 나무의 성분하고 PVC 성분을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이제 합성 목재인데, 두 가지를 섞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크를 나무 원목으로 많이 하는데 나무에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이제 스테인을 바른다거나 하는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점하고, 나무는 이제 물에 약하다는 점, 그런 단점하고 이제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PVC인데요. 이 나무의 PVC를 섞음으로 인해서 그 나무의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이 합성목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PVC 성분이 섞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본연의 그 자연스러움과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나무의 그런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인위적인 모양을,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합성 목재를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합성 목재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합성 목재는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이 안에 전부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제품을 합성 목재 솔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솔리드하고 반대에 있는 게, 지금 마침 또 찍으려고 하니까 샘플이 갑자기 없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이건 합성 목재 사이딩 제품인데 합성 목재 데크인데 이렇게 가운데가 뻥뻥 뚫려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걸 중공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공용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솔리드 제품에 비해서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게 단가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더 약합니다.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공용의 단점들이 있는데, 이 구멍에 이제 물이 고인다던가 이제 뭔가 곤충이나 이런 것, 벌레들이 이제 낀다라는 거죠. 이런 중공용의 단점을 합성 목재보다 단가는 떨어뜨리고 이런 가운데 끼는 걸 보완해서 나온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솔리드보다는 단가가 저렴하고, 안에 밑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물이 고인다던가 이제 벌레가 낀다던가 하는 그런 단점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고 시공 방법으로 분류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합성 목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옆면이 뚫려 있는, 옆면에 뚫려서 이 클립을 먼저 시공한 다음에 여기 클립에다가 이 합성 목재 상판을 끼면서 나가는 이런 그 클립형 제품이 있고, 옆면이 홈이 안 파져 있어서 클립을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스로 그냥 바로 박아버리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피스로 바로 박는 거를 피스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클립을 먼저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합성 목재를 껴가는 시공법을 갖고 있는 거를 클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솔리드고, 이 클립형인 제품을 시중에선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다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나뭇결 같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이나 색깔 같은 것들이 브랜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뭐 카탈로그나 인터넷을 찾아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색상도 많이 있고 특이한 모양으로 나온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이제 클립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자재는 이게 합성 목재 시공할 때 들어가는 자재는 이 상판이 있고요. 보통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는데 2400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방부목이나 이런 데크보다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길이가 길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시공할 때. 보통 이 상판이 있고 맨 처음에 들어가는 클립, 스타터 클립이죠.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만 상판을 끼게 되어 있는 디귿자로 생긴 이 스타트 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은 스타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양쪽으로 합성 목재를 끼게 되어 있는 이 연결 클립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상판과 이 피스는 웬만한 브랜드는 전부 다 갖고 있는 이제 부자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브랜드마다 있는 브랜드도 있고 이제 없는 브랜드도 있는 제품인데요. 부자재인데요. 먼저 이제 피스 같은 경우도 같이 판매를 안 하는 합성목재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피스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구매해서 뭐 쓰라고 이렇게 안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고요. 근데 이 클립 모양에 따라서 좀 특이한 피스만 들어가는 그런 클립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통은 이제 피스를 같이, 전용 피스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공할 때, 그 방부목을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제품 같은 경우에도 목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축 팽창을 하거든요. 아무리 PVC를 섞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그 나무 데크랑 마찬가지로 상판하고 상판 사이를 너무 딱 붙여서 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팽창을 할 때 이게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위로 삐져나온다거나 이제 부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짝 벌어지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판과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립이 자동적으로 그 틈을 만듭니다. 이 클립이라는 것 자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딱 붙지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자동으로 생기는데요. 그래도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간격 띄는 거를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옆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붙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붙는 부분은 이제 클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띄어뜨려서 이제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이 이런 발포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발포폼은 이거는 접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띄게 되면은 여기가 끈적이가 붙어 있거든요. 이걸 띈 다음에 한쪽에 붙이고 그 다음 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면은 이 자동적으로 이 안에 발포폼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떨어지고, 이게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수축 팽창을 하더라도 뭐 상판이 뭐 부서진다던가 깨진다던가 뭐 튀어나오던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없는 합성목재 브랜드들이 많은 이유는 있어도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꼭 굳이 이런 발포폼을 쓰지 않아도 뭐 3mm를 띄우려고 한다면, 이게 3mm라고 치면은 그 3mm 되는 어떤 판 하나를 시공할 때 대고 그냥 대기만 하고 고정시킨 다음에 빼갖고 또 그 다음 장 할 때 대고 그 다음에 또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개를 가지고 계속 대고 빼고 하는 식으로 시공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발포폼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가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형으로 시공하는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클립형의 문제, 이제 클립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피스 자국이, 피스를 바로 박아버리게 되면 눈에 피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시공하는 것도 더 힘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피스 시공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스타트 클립을 심고 합성목재를 끼고 이제 클립 시공하고 계속 상판을 연결해서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장은 이 클립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상판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립을 먼저 박고 상판을 껴야 되는데, 마지막 장은 공간이 없어갖고 상판이 먼저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 피스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클립의 피스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마지막 장만 피스로 바로 박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이게 좀 보기가 좀 싫다 하면은 그 실리콘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지막 장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공 방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량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좀 화이트보드를 좀 큰 거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는 사람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사다 줬습니다. 일단 합성목재는 일반적으로 400상 간격을 가장 많이 하죠. 밑에 아연각관을. 뭐 합성목재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간격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성 목재는 밑에 각관을 400 간격으로 시공을 합니다. 이 각관 사이에 그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데 이거 그냥 없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각관을 400 간격으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관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 상판을 시공하게 되는데, 이 상판 물량을 산출하려면은 그냥 전체 이 데크를 시공하려는 전체 면적을 이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누면은 이거에 대한 물량이 나오겠죠. 보통 건축 쪽에서는 그걸 이제 면적을 해배라는 단위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전체 면적이 뭐 70회배고 이 상판 한 장이 뭐 1회배면은 70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면적에서 이 한 장의 면적을 나눈 개수로 이 상판 그 수량을 산출을 하면 되고요. 클립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도면이나 뭐 실제 데크를 시공하려는 곳을 보고 뭐 일일이 하나씩 세갖고 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데, 일단 뭐 이 스타트 클립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첫 장을 시공하는 이 합성 목재 길이를 400으로 나누면은 이 스타트 클립이 들어가는 개수가 나오겠죠. 400으로 나누는 이유는 밑에 상이 400 간격이기 때문에 400 간격으로 하나씩 박아주기 때문에 400을 나누면은 이 스타트 클립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 연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상이 400 간격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판을 2400짜리 길이로 쓴다고 생각할 때는 2400을 4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7개가 나오죠? 47에 20, 7개가 아니구나. 2400, 400. 6개가 나오네요. 이 상판 한 장에 이 클립은 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의 길이는 2400인데 400 간격으로 이게 한 개씩 심어지기 때문에 이 한 장에 총 이 클립은 6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산출을 하시면 되고, 데크재는 이 합성목재 말고도 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방부목 데크가 있고, 방부목 데크라는 거는 목재가 이제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에 강하게 이제 화학 성분을 넣어서 방부 처리를 한다 그러죠. 방부액을 먹여가지고 물에 강하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부 처리 같은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물에 강한 수종으로 만든 천연 데크 목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PVC하고 목분을 섞은 합성 목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고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데크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원하는 자재를 산출해가지고 이제 멋진 데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